자,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거랑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랑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다시 한번. 명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P나 Q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등등등 쓴단 말이야.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PX, QX 써도 되지만 PQ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여기서 PQ라고 쓰는 거 전부 다 조건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P 그리고 Q 이렇게 주어지거나 P 또는 Q예요.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얘는 조건일까요? 명제일까요? 이걸 첫 번째로 좀 묻고 싶어요. 얘는 조건일까 명제일까? 조건입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얘의 의미를 대충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봐봐. P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볼까? X는 6의 약수예요.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해볼게. 6의 약수입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따로 있잖아. 그지? 1, 2, 3, 6이 있겠지.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거. X는 4의 약수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6의 약수이거나 아니면 X는 4의 약수예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그럼 6의, 다시 그리고, 그러니까 6의 약수면서 4의 약수였으면 좋겠어요.가 되는 거니까 그때 얘를 만족할 수 있는 애는 정확하게 1과 2밖에 없지. 그지? 이 1과 2라고 하는 건 얘의 진리집합인 P가 모였을 때 1, 2, 3, 6이었을 때 또 얘의 진리집합인 Q가 뭐였을 때? 1, 2, 4였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 두 개의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인 1, 2가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고 여긴 얘는 뭐가 된다?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마찬가지. 얘 또는 얘라는 소리니까 이거랑 이거의 합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얘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명제가 아니라 뭐였던 거야? 조건이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도 두 번째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다시 요거를 이렇게 여기는 요 녀석은 조건이었어요.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혹은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은 명제일까요? 조건일까요? 조건일까요? 다시 모든 x에 대해서 그 x는 6의 약수예요. 다시 모든 x에 대해서 그 x는 6의 약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린 말이니 참인 말이니 알 수 없니? 틀린 말이지. 그럼 얘는 뭐야? 명제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얘는 어떤 x는 6의 약수예요. 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참인 말이지. 얘는 명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뭐였어? 명제였어.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이면 q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말이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P이면 6의 약수라면 4의 약수예요. 라는 말이죠. 이 말은 틀린 말이지. 얘는 뭐야? 명제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명제라고 하는 건 총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걸 딱 세 가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첫 번째, 생명제라고 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선생님이 그냥 명제 중에서 가장 쉬운 녀석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리모컨이에요. 라고 하는 이런 말. 여기 있는, 우와, 풀 뻔했어요. 여기 있는 얘는 커피예요. 라는 이런 말들 있잖아. 어, 여기 있는 이 지우개는 아름답구나.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죠. 그죠? 이런 것처럼 뭔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들은 명제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애매한 것들은 명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생명제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모든과 어떤을 포함해서
여기다가 하나의 조건을 추가해서 만들어진 이런 형태의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명제도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조건이면 또 다른 조건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장도 여전히 명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명제와 이런 명제와 이런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사실상 이런 명제는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하고 이거는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어. 그지? 그럼 우리한테 어려움을 줄 만한 건 결국 뭐라는 소리야? 모든가 어떤이 포함된 이런 명제거나 아니면은 조건과 조건으로 조건이면 조건이다라고 만들어지는 이 명제가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결국 그럼 명제라는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라는 소리야? 조건이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명제가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명제인 거지. 그리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걔네들을 모아서 하나의 집합을 만들었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장난 같은 명제라고 하는 걸 어디서 배우는 거야? 수학에서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명제라고 하면 진짜 그냥 뭐야? 말장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지? 근데 그 명제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런 거는 그냥 너무나 너무나 쉽고, 그지? 여기 있는 얘나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결국 다 뭘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장난치는데, 그 조건에 뭘 가지고? 진리집합. 조건의 진리집합. 조건의 진리집합. 결국은 얘는 집합을 가지고 장난치는 단원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봐봐. 명제라고 하는 건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에 있어 너무나 쉬운 얘기고, 그다음에 어떤 명제에 대해서 요렇게 P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나 해서 not P예요. 요렇게 not P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 명제를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그 부정은 거짓이고, 거기 있는 그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 부정은 참이 되는, 이런 너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제에 대해서, 이 생명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다룰 게 없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로 가는 거야? 당연히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뭘까?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리집합이라는 애입니다. 그죠? 어떤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에서 변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참이 되는 애가 유의미하지. 그지? 거짓이 되는 애는 우리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 참이 되는 애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집합을 만든 걸 가지고 얘 진리집합이라고 말하는데, 그 진리집합이 그냥 우리가 봤던 조건제시법에 해당하는 그 녀석이었군요 라고 그냥 당연히 생각해 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부정을 했을 때, 그냥 하나짜리 조건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 걔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라는 건데, 당연히 어떤 조건 P가 있었는데 P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를 조건의 부정, not P로 나타내게 되는데, 얘의 진리집합이 P였을 때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 P의 여집합이 된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처음 생각할 만한 게 뭐냐면, P라는 조건이 있었고 거기는 얘를 그리고로 만들어서 요렇게 두 개의 조건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뭐라고 했어?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 여기서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얘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얘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생각했을 때 요렇게 만들어진 얘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요거 이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집합이 될 게 분명하고, 그지? P 또는 Q라고 하는 이 녀석의 진리집합, 이것도 하나의 조건일 텐데 거기 있는 걔의 진리집합은 누가 봐도 P 합 Q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ot 붙여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부정할 거야. not P 그리고 Q를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결국 부정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뭐 한 게 되겠어? 얘를 여집합한 게 될 거야, 진리집합.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으니, 드 모르간의 법칙을 생각할 수 있으니 얘는 P의 여집합의 합집합에 Q의 여집합이 될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의 부정의 결과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not P 또는 not Q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P 또는 Q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있는 게를 부정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여기는 얘를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얘를 여집합하겠다는 얘기니까 진리집합을. 그럼 여기는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요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는 얘의 의미는 not P 그리고 not Q라는 뜻이 될 테니 여기는 요 녀석은 요걸 풀어주게 되면 당연히 not P 그리고로 바뀌게 됩니다. not Q가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고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보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자면 이거 지워도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데 두 번째 이야기는 명제 쪽에서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이렇게 줬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뭐라고요, 얘들아? 하나의 명제라고. 얘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이 참이었어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하게도 여기는 요 녀석을 뭐 했을 때 부정이라는 걸 했을 때 그 결과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거짓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요 녀석이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참이 돼야 돼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지. 부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얘를 부정하면 도대체 그게 뭐가 될까라고 하는 그 생각.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아. 잘 봐봐. 여기에 만약에 10명이 앉아있다고 쳐보자.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 이 10명은 모두 여학생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모든 여학생은 여자예요. 아, 뭔 소리야? 그건 맞잖아. 모든 학생이 여자예요.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근데 여기에 승훈이가 앉아있었어. 됐어? 그럼 거기 있는 게를 부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처음 생각하기에는 이런 느낌일 거야.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을 거야. 그죠? 그런데 봐봐. 모든 학생이 여학생이 아닙니다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지금 여기는 서영이가 앉아있잖아. 그지? 승훈이도 앉아있잖아. 다시 이렇게 해볼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어. 여기에 지금 승훈이가 앉아있고 여기에 지금 서영이가 앉아있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했다고? 모든 모든 학생은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야 라고 줬어 라고 한다면 이 말은 당연히 뭐야? 거짓이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부정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모든 학생은 남학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부정하게 된다면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어때야 돼? 참이어야 하는데 지금 누가 앉아있다고? 서영이가 앉아있잖아. 그럼 이것도 거짓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모든이란 말은 모두가 다 여학생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거기 있는 게를 부정했다는 뜻은 뭐야? 여학생이 아닌 애가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돼. 라는 뜻이거든. 그지? 그 말을 수학에서 뭐라고 불러? 어떤이라고 불러요.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에요. 이렇게 부르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바꿔주면 어떤이라고 이렇게 바꿔주게 된다면 이제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에요. 이 말은 이제 참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p다를 부정하고 싶다면 거긴 걔는 뭐가 돼? 어떤 x에 대하여 not p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 얘는 모든 애들 하나하나 각각 다 얘를 만족한다 이런 뜻인 건데 그거의 부정은 모두가 다 만족하진 않아. 그러니까 안 되는 애가 하나라도 있어. 이런 뜻이 돼버리니까 얘는 모든의 의미에서 갑자기 어떤의 의미로 바뀌어버리고 어떤 학생은 낫피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으로 바뀌어버린 게 얘 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거꾸로 가면 어떻겠어? 어떤이라고 하는 거를 부정한다. 그러면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이런 뜻을 부정하고 싶은 거니까 모두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그지? 그래서 다시 이번에 다시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내가 뭘 해버리면 부정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뭐가 됩니다. 얘는 반대로 모든 x에 대하여 not p이다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조건이잖아, 얘들아. 조건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쓱쓱 지워가지고 여기다가 P 이고 Q라고 쓰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왜? 여기 들어갈 자리는 뭐였어? 조건이었어. 근데 P이고 Q는 뭐였어? 조건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고 거기 있는 개를 부정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여기는 not P 또는 not Q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뭐 하고 싶었던 거니까? 부정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거랑 명제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너희가 구분할 수 있으면 여기서 헷갈릴 일이 별로 없어요. 됐습니다. 여기는 이 명제 파트는 어때? 그냥 헷갈려. 그치? 이게 헷갈려. 그 헷갈리는 것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 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다시 한번 우리가 명제 파트에서 배우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다고? 총 3가지 있다고. 그중에서 생명제. 다시 1번이 뭐라고? 생명제. 이거는 거의 생각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모든과 어떤을 포함해서 모든과 어떤과 포함돼서 어떤 조건이다 라는 이런 결론의 문장이 있다. 여기까지는 다 뭐라고요? 명제라고. 그죠? 근데 요거 두 개까지는 뭐가 존재하냐면 부정이라는 게 존재해서 얘가 참이었다면 그 부정은 뭐가 되고 거짓이 되고 거짓이었다면 그 부정은 뭐가 되고 참이 되는 그럼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얘네들은 부정이라는 게 존재해서 참거짓이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인 세 번째 거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 역시 뭐라고 했어? 명제라고 했잖아. 그지? 두 개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이어서 만든 하나의 명제라고 했죠. 근데 이 명제는 있잖아. 부정이라는 걸 하기가 굉장히 어떠냐면 애매해요. 왜냐면 선생님 여기 끝에다 아니야 이거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얘도 뭐고 조건도 부정이 존재하고요. 여기 있는 이 조건도 부정이 존재하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부정할 거야 라고 한다면 둘 다 부정해야 될지 아니면 얘만 부정하면 될지 아니면 얘만 부정하면 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대학 과정에서는 여기 있는 얘의 부정에 대해서 배우거든. 그런데 우리 고등 과정에서는 너무 다행히도 여기 있는 얘의 부정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의 부정은 고등수학 과정에서는 없다라고 봐도 괜찮아. 마치 중학교 때 수체계의 끝판왕은 실수였어요로 믿었던 거와 같이. 오케이? 물론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거는 사실 뻥이었어요. 곡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학 가기 전까지 이 녀석의 부정은 없어요라고 믿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대학 가면 뻥이었어요. 사실 얘의 부정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오케이? 어쨌든 그럼 얘는 부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 없어요. 얘는 부정이라고 하는 거. 이 명제는 부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대신에 여기는 이 명제에서 부정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죠? 기억나요? 역이라는 게 있고 대우라는 게 있죠. 그지? 이 명제에 한정해서 우리는 역이라는 거랑 대우라는 거랑 예전에 이라는 것도 배웠죠. 옛날 옛적에. 지금은 안 배웁니다. 오케이? 이가 뭔지도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긴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P면 Q이다 꼴이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이 명제의 참거짓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얘의 참거짓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얘가 참인 경우일 때는 뭘 가지고 비교하지? 그러니까 얘의 참거짓은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판단 기준은 이 녀석의 진리집합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다시 여기는 얘 진리집합 P가 있었고 여기는 얘가 Q가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얘의 포함 관계가 이런 걸 만족한다면 걔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거짓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의 참과 이 녀석의 참과를 판단하는 뭐가 된다? 판단 기준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뭘 생각하겠다는 거야? 진리 집합. 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뭘 생각했다?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명제 문제니 집합 문제니 집합 문제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요 녀석에 대해서 이 녀석의 비중이 몇 퍼센트? 90%가 될 거고요. 요 녀석의 비중이 9%가 될 거고 요 녀석의 비중은 1%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리는 요 P면 Q 잡고 저 명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자, 넘어가서 실제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얘는 지금 바로 나왔어. 다시 봐봐. 바로 나온 게 아니라 P 그리고 not Q라고 하는 요 녀석이었어. 그럼 얘도 봐봐. 이거 P라고 하는 거 하나의 조건이잖아. not Q라고 하는 것도 조건을 부정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잖아. 그 두 개의 조건을 그리고로 이어놨으니까 이거 통째로 하나의 조건이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뭐가 될 게 분명해? 요 녀석의 진리집합인 P와 요 녀석의 진리집합인 Q의 여집합과 그리고 그리고로 연결돼 있으니까 교집합 이렇게 돼 있는 이 녀석이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이 될 게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주어졌을 때 여기는 얘를 구해서 거기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는 우리는 당연히 풀 수 있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하고 넘어갑니다. 괜찮죠?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P이면 Q이다 꼴이라는 명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이 명제를 먼저 좀 다뤄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필수 유형 2번을 하기 전에 먼저 3번을 하기 전에 먼저 4번을 먼저 들어보고 가볼게요. 오케이? 봅시다. 자, 0에서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서 얘가 성립합니다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일단은 여기서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요 녀석의 진리집합을 p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참이에요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참이에요라는 결론을 얻었어요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참이 되기 위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 때 참이 되죠? 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는 P라는 녀석이 전체 집합일 때 참이 됩니다. 이유는 너무 심플하죠.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준 전체 집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가 전체 집합이었을 때 뭐가 됩니다? 얘는 참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 얘는 거짓이 된다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겠어? 이 P라고 하는 애가 뭐였을 때? 전체 집합이 그냥 아니었을 때. 요랬을 때는 얘는 거짓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이런 식으로 줬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여전히 여기는 얘 참과 거짓인 상황은 언제 발생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랑 요건 언제 발생할까? 얘의 진리집합을 여전히 P라고 했을 때 P가 어떤 상황일 때 P가 어떤 상황일 때 될까? 하나씩 해보자. 승훈이. 이게 어떤 의 의미가 뭐라고? 되는 게 하나라도. 그치? 어떤 의미는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거든. 근데 여긴 얘가 참이었대. 그럼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이런 뜻이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공집합이 그렇지. 공집합이 아닐 때는 참이 되는 거고. 됐습니다. 여기는 얘는 그럼 언제? 공집합이었을 땐 거짓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모든과 어떤이 있었을 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봅시다. 이 상황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얘는 모든 실수 x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성립하도록이라고 주어져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조금 함정이 하나 있긴 해요. 함정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는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얘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을 때여야 돼. 사실은. 그죠? 얘가 얘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을 때. 근데 어차피 얘의 부분집합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같아집니다라는 뜻이 돼 버린 거거든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 0에서 1 사이밖에 안 됐었어. 그럼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뭐가 돼 버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저 0에서 1 사이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어 버리면 0에서 1 사이에서 여기서만 관찰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다 성립합니다라고 내가 말해 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x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이 그지? 요 녀석이 지금 0과 1을 완전히 뭐 하고 있으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빵꾸 뽕뽕 뚫려 있고 여기도 뽕뽕 뚫려 있으니 결과적으로 뭘 만족하면 되겠어? 이렇게 만족하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그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x에서 여기는 얘가 성립하도록이라고 했으니 얘는 뭐만 아니면 되겠어? 공집합만 아니면 되겠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주어져 이게 0과 1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물론 얘가 이렇게 완전히 포함하는 거 괜찮지만 얘가 이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도 당연히 괜찮고요. 얘가 이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렇게 오는 것도 괜찮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얘 이렇게 주어져 있는 여기에 살짝이라도 뭐 하면 돼? 걸치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제는 같으면 안 되잖아. 얘가 같아 버리면 겹치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 a가 3보다 작으면 좋겠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지?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라는 게 1보다 더 작아지는 이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넘어가니까 a가 뭐야? 마이너스 4보다 뭐 했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2번 문제의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넘어가요. 그래서 모든가 어떤 가지고 장난치는 것까지 해서 우리 9%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고요. 이제부터는 몇 퍼센트? 90%에 해당하는 P이면 Q이다 꼴 다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건 명제라고 불러요. 조건 두 개로 만들어진 명제라고 해서 조건 명제라고 부르는데 얘는 진짜 할 말이 좀 많긴 하죠. 그치? 얘는 어, 같이 한번 가봅시다. 다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중요하니까 좀 자세하게 가자. 오케이? 자, P이면 Q이다. 이게 조건이고 조건. 그래서 조건이면 조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기호로 쓰기로 한 거고, 우리. 다 기억나죠? 그랬을 때 얘로 만들어진 이 명제, 여기는 이 명제에서 앞에 있는 요 녀석을 가정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여기는 뒤에 있는 요 녀석을 결론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죠? 왜? 얘이면 얘이다 였으니까 얘는 가정, 결론. 너무 당연한 얘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P면 Q다꼴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각각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다시 P면 Q다꼴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각각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에 있었어요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참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진리집합 두 개가 서로 같아졌어 라는 상황이면 당연히 얘이면 얘도 참인 거고 얘이면 얘도 참인 거니까 이거 나중에 뭐라고 불러?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르죠.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얘가 거짓일 때 상황은 뭐예요? 여긴 얘가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가 뒤집어지지 않아도 그지? 꼭 뒤집어져야 거짓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얘는 거짓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 만약에 여긴 얘가 P였어요. 여긴 얘가 Q였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원래 의미 자체로 여기가 Q였고 여긴 얘가 P였어요 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거는 P이면 뭐예요? Q이다를 다루고 있죠. 그죠?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를 먼저 보자. 얘가 참이라니까. 그지? P이면, 그러니까 P였다면, P에 있는 애였다면, 당연히 Q 안에 들어가 있는 애기 때문에 당연히 Q를 만족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은 괜찮아, 여전히.
P이면서 동시에 Q니까 P면 Q다를 만족할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누구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녀석들 때문에 여기 있는 어떠한 녀석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얘는 지금 충분히 P거든. P. 그지? P인데 Q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그지? 얘는 거짓이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녀석이군요. 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얘네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반례라고 불러요. 반례는 말 그대로 반대되는 예입니다. 그죠? 얘는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예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반례의 집합은 뭐가 됩니다? P차집합 Q라고 하는 요 녀석이 반례의 집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요 녀석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얘는 거짓인 거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얘는 거짓인 거고 여기 아무것도 없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얘는 참인 거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넘어가고요. 반례 얘기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부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를 만족한대. 그랬을 때 참인 명제가 궁금하대 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명제들 중에서 얘가 참인 걸 골라주세요라는 이야기는 결국 뭘 해달라는 얘기? 저 P랑 Q라는 애들의 그러니까 P랑 Q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그다음 P와 Q의 여집합의 포함관계 Q와 P의 포함관계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P와 Q의 포함관계를 구해주세요라는 집합 문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여기 있는 얘를 가만 쓱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분배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P 합집합 Q의 여집합에다가 뭐가 돼요? 교집합 Q 그다음에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가 보니까 전체 집합이니까 교집합해도 얘일 테니까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됩니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여기는 얘를 있는 그대로 이 상태로 해석하기엔 좀 어때? 귀찮. 매우 귀찮.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양쪽의 전체 여집합을 박아주자. 그러면 요거 먼저 쓸게 Q, 요거 교, 요거 P 여가 되면서 얘는 공집합이 되면서 여기는 얘의 의미는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 된다가 되니까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은 P와 Q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뜻이겠지. 그렇다면 P이면 Q이다가 다시 Q이면 P이다가 참이겠군요. 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이런 문제였고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뭐 괜찮겠지? 됐어?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까? 그냥 1번, 2번, 3번 요거 3개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자.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문제는 없었죠? 괜찮았죠? 바로 넘어가요. 그래요. 이제 필수 유형 3번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는 얘도 지금 P이면 Q 덕분에 명제 참이 되게 하는 조건을 달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뭐겠어? 부등식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지금 봐봐. 그냥 얘가 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P와 Q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으로 인식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P를 달아봤더니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렇게 되는 게 P였어요 라고 한다면 그 Q라고 하는 녀석 어이구 여긴 또 있었구나. 그러면 다시 그게 7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요 부분을 완전히 다 얘가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여기겠지 뭐. 이렇게 그지? 그래서 요거만 만족하면 된다. 이게 그냥 답이고요. 항상 등호 조건은 같이 봐주는 게 좋겠죠. 여기도 등호 달렸고 등호 달렸으니까 같아져도 괜찮아. 예, 이런 느낌. 얘는 반대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 얘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니까 뭐겠어? Q가 여기 달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요거 필수형 4번 했고요. 넘어가서 이제 명제 역과 대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보자.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는 뭐가 없다? 부정이 없다. 부정이 없는 대신에 그래서 막 좋아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걔 대신에 두 개가 더 생겼어. 그냥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뭐야? 역지사지.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냥 이런 뜻이니까 이거 두 개 바꿔준 걸 가지고 역이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대우라고 하는 건 뭐야? 자리를 바꾸기도 바꾸는데 각각을 부정했어요.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원래는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를 이렇게 바꿨어 라고 하는 게 역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를 not q이면 not t다 이렇게 바꿨어가 대우가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는 얘 역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 얘 역이니까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 역이라고 부르고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를 여전히 뭐라고 불러? 역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 대우. 또 얘랑 얘의 관계 역시 뭐라고? 대우라고 불러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요거랑 요거의 관계 있지. 요거랑 요거의 관계. 이게 무슨 관계야? 딱 보니까. 그냥 각각을 부정했구만. 부정했구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이라고 해서 배웠었어. 그래서 역이 대우 예전에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라는 말을 정말 쓸데없으니 빼버릴게요. 라고 해서 우리는 역과 대우만 배웁니다. 사실 역도 그렇게 의미 있진 않아. 이만큼 별로 쓰잘데기 없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야? 대우예요, 대우. 대우. 대우가 중요한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집합에서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 봐봐. P와 Q가 이렇게 있어. 얘네들이 포항관계가 이렇게 돼 있었대. 라고 한다면 그 녀석을 뒤집고 그 녀석을 뒤집었을 때 얘네들의 포항관계는 완벽하게 뒤집어져 버립니다. 라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의 뭐를? 요 녀석의 진리집합들의 포항관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를 뒤집어 버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의 진리집합인 Q의 여집합이라는 거랑 얘의 진리집합인 P의 여집합이라는 게 이런 포함관계를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이 뭐였을 때 참이었을 때 반드시 여기는 이 녀석도 뭐가 됩니다? 참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는 얘가 포항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얘가 거짓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기 있는 얘도 여전히 뭐가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대우 관계에 있는 두 명제들은 각각 참 거짓을 뭐합니다? 공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봐봐. 우리가 그냥 생명제라든지 모든과 어떤이 있는 그런 명제들이 있었잖아. 그런 명제들은 뭘 할 수 있었어? 부정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P였을 때 그 부정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참이면 여기 얘는 거짓이 됐고요. 얘는 거짓이라면 뭐가 됐어? 참이 됐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생명제가 아니라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그런 명제가 아니라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였을 때는 참거짓이 바뀌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죠. 그지? 그러니까 대우명제였어.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여기는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참거짓은 완벽하게 같죠. 마찬가지로 얘랑 여기는 얘의 관계도 뭘 테니까 대우의 관계에 있을 테니까 자리를 바꾸고 부정한 결과니까 여기는 얘가 참이면 얘가 참, 거짓이면 거짓. 이렇게 참거짓을 완전히 공유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얘 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이 Q라는 거랑 P라는 거랑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조차 없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지?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일 수도 있고요. 얘가 참일 때가 거짓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관계가 없어.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역 가지고 장난치는 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대우라는 이 녀석을 가지고 장난칠 때 의미가 생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명제 그 대우와 참거짓은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참이면 원래도 참이다. 나중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 해? 증명이라는 걸 하죠. 대우법,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 이런 걸 하잖아. 그치?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얘 대우를 한번 쓱 써본 다음에 그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겠어. 참이야. 그러면은 원래 명제가 참이야. 이런 식으로 이 대우 명제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명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게 어렵진 않은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교재는 좀 특이하게 정의, 증명, 정리가 이쪽에 나와 있어요. 좀 특이한 것 같아. 봐봐. 정의라고 하는 건 뭐야? 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기호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으로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정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면서 정의라는 걸 되게 많이 만나게 돼.
근데 정의라는 거랑 그다음에 성질이라는 거의 차이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말 그대로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아요. 성질은 두 밑가의 크기가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뭐예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면 얘는 평행사변입니다. 성질은 뭐야?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 아니면 이각과 이각이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혹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등등등 다양한 성질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주어져 있는 현상에 대한 딱 정의를 해준 거야. 아, 여기는 얘는 이거야 라고 정의를 해준 거니까 이건 뭐 해라? 치고 외워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의는 그냥 외워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것들. 정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얘는 참이, 참임이 증명된 명제. 그러니까 얘는 증명된 명제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 정리라고 불러. 그중에서 유용한 것들을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명제를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걔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부르고 그 증명된 명제를 가지고 정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을 때 어땠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뭐 있어? 피타고라스의 방법, 뭐 유클리드 방법, 뭐 가필드 방법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열심히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잖아. 세상에는 그 증명하는 방법이 뭐 50가지, 100가지가 된대. 수학자들은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 그럴 일 없잖아, 그지? 그냥 우리는 그들이 열심히 증명해 놓은 걸 가지고 잘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려면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 증명을 하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는 먼저 하고 가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좀 되게 어려워요. 증명이라는 건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되게 어려워. 그래서 요건 조금 이따 치워놓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 지금 뭘 배웠으니 역과 대우에 대해서 배웠으니 그 역과 대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증명에 대해서 생각하면 오늘 얘기는 끝일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천천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얘이면 얘이고 얘이다가 참이다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랬을 때 A 빼기 B를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어. 얘도 지금 봐봐. 여기는 이거 뭐니 얘들아? 조건. 그지? 여기는 얘도 뭐야? 조건. 그지? 이거 통째로 얘도 조건, 얘도 조건, 이거로 돼 있으니까 통째로 조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여기는 얘가 참이라고 나한테 문제 줬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뭔가 지금 A랑 B를 구해달라는 얘긴데 얘가 참인데 여기 다 아니야를 받고 있잖아. 어때? 짜증나지? 그치? 이런 상황이니까 얘는 뭘 해주면 좋겠다. 얘 대우 명제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대우 명제가 참임을 이용해서 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x는 2, 이고였으니까 얘를 부정하면 얘는 또는으로 바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는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거이면 뭐라고 했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0입니다. 2다. 이렇게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대우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긴 이명제가 뭐였으면 좋겠어? 참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2 또는 3이면 여기는 얘를 만족한다고 했으니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을 떠올려 보는 거야. 얘의 진리집합은 뭐겠어, 얘들아? 2와 3이겠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은 뭐겠어? 몰라.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는 걔네들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차피 원소 두 개고 원소 두 개니까 결국 알파랑 베타는 2랑 3일 수밖에 없었겠구만 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결국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는데 그 녀석들이 각각 2와 3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두 근의 합으로 a를 구하고 두 근의 곱으로 b를 구해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구해주게 된다면 A, B는 편하게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되죠? 넘어가고. 여기서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요거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넘어갑시다. 봅시다. 부조건 P랑 Q에 대해서 여기는 여기 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Q이면 P이다가 참이었으면 좋겠으니까 Q와 P의 진리집합이 이런 포함관계였으면 좋겠군요. 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가 지금 P가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5였고 여기는 이 녀석이 3이었다. 여기 동그라미 여기는 얘는 채워져 있죠. 여기는 얘가 지금 P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안에 쏙 들어가야 하니까 여기는 요 녀석 정리하면 뭐가 돼요? A-2에다가 A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되면서 Q가 쏙 들어가 버려야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의 핵심은 뭐라고 얘들아? 여기는 얘는 이렇게 됩니다가 핵심이고 거기다가 얘는 등호가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수학 상에서 배우는 개념이지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P면 Q이다 꼴의 명제를 가지고 장난하는 집합 문제를 표방한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 넘어가니까 A라고 하는 건 3보다 어때?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여기 넘어가니까 A라는 건 1과 작거나 같아야 돼. 라는 결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와 아니죠. 마이너스 3 아니죠.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얘네들을 다 더한 결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등호 조건 요거를 신경 쓰지 못한다. 이거는 그냥 실수의 느낌도 있지만 사실 실력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해. 요거는 꼭 체크한다. 이게 이제 완전 습관으로 잡혔으면 좋겠어. 넘어가고요. 자, 3번 봅시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두 명제 PQ의 진리 집합이 저렇게 돼 있는데 얘가 대우가 거짓임을 보이는 명제라고 했어. 반례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단순히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라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라고 한다면 P 차집합 Q가 될 게 분명하니까 P에 있는 것 중에서 Q에 있는 것들을 싹싹 빼버린다라고 생각해 주면 끝나는 거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6이 됩니다. 아니, 뭔 소리야? 어, 요거 세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인데 진부분 집합이네. 그럼 2의 세제곱 빼기 1이 되니까 7개가 됩니다. 요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해석만 잘하니까 되게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수학 문제는 사실상 되게 쉬운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마치 우리가 열심히 중1 거를 공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중1 시험을 보러 들어갔어. 자신 있잖아, 우리는. 그지? 정말 자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진짜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사실 시험에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삼수를 했다 그랬죠? 아, 그런 얘기 안 했나? 선생님은 삼수를 했어. 왜냐면 중학교 때 공부를 진짜 더럽게 못했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못했냐면 전교 500명 중에 전교 400등을 했어. 이 얘기 했었니? 안 했어? 진짜 더럽게 못했잖아. 그지? 근데 알겠지만 400등 이하는 의미가 없죠. 그지? 누가 더 잘 찍냐 싸움이지 사실은. 의미가 전혀 없어. 그냥 공부랑 아예 담 쌓고 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소리야. 그 중3 때까지 계속 그랬어. 그냥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대학을 좋은 데 가고 싶었어. 왜? 이유가 뭐였냐면 중3 때 선생님 꿈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수학 선생님이었거든. 수학 강사를 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수학 강사를 하려면 대학을 좋은 데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좋은 데 갈 거야. 난 서울대 갈 거야. 이런 생각을 처음 그 전교 400등짜리가 처음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예전에 놀던 그 버릇 때문에 당연히 공부 잘 안 됐는데 그중에서 이제 수학 공부만 어떻게 하다가 열심히 하게 됐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학을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되게 이상한 이유지만 이 이유가 뭐였냐면 다른 공부는 하면은 시간이 더럽게 안 가는데 수학 공부는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기에 너무나 좋지. '아 난 열심히 했어.'라는 그런 보여주기에 너무 좋은 적합한 그런 과목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수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이 문제를 딱 푼다고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이 문제의 답을 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답이 왜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지가 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마음에 처음 수학을 딱 접했을 때. 얘는 왜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 저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항상 공부를 했어요, 수학 공부를.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지도 않지. 왜? 다른 과목은 아예 안 하니까. 수학만 하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학교에서 그냥 계속 그냥 수학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개념 교과서 앞에 찾아보고 뭐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아, 알았어. 그래서 문제 딱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랬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답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뭐야? 이렇게 하랬는데 왜 안 나왔지? 고민을 시작해. 이렇게 적용이 안 됐던 그런 포인트들을 막 혼자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안 되면 뭐하고? 물어. 그래서 결국은 하다 보니까 수학은 되게 잘하게 됐어. 근데 그러면 뭐해? 다른 과목이 좀 꽝인데. 그죠? 대학을 당연히 고3 때 잘 갈 수가 없지. 그래서 결국은 삼수를 했죠. 삼수를 했는데, 처음으로 선생님이 이제 진짜로 열심히 하게 된 순간이 삼수를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재수 때까지는 그 열심히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삼수 때 딱 1년 동안 진짜 빡세게 했는데, 그 전까지는 수학이 어느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좀 많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면서 삼수 1년을 보냈는데, 그 1년 동안 점수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올랐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했고.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에 5시간을 자고 19시간을 풀 집중 상태로 공부를 했어요. 1년 동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니? 나는 이제나 자려고 누웠어. 누웠어. 눈을 딱 감잖아? 그러면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눈물이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근데 아예 그냥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난 공부하는 기계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지금 하라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진짜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어느 순간 너희가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삘을 받아가지고 진짜로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의 공부의 시간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된 순간부터 너희의 성적은 진짜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거야. 나는 그 순간이 지금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나 같은 고생을 안 하고. 오케이? 나는 그 순간을 너무 뒤에 잡아놨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 너희는 지금부터 3년 동안 내가 했던 그 노력의 반만 해도 어때? 1.5배의 시간이 더 주어질 거야. 그지 않니?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원하는 목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목표는 최대한 높게 잡는 게 좋고 그에 합당한 노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너희는 반드시 그 노력에 다가갈 수 있어. 오케이? 응. 그래 넘어갑시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여기는 이 증명은 좀 뒤로 빼놓기로 했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얘기, 3단 논법 얘기 이렇게만 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 봅시다.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 너무나 쉬운 말이긴 해요. 잘 봐봐. 그냥 딱 상황이 이거야.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가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불렀어? 가정. 음. 얘를 뭐라고 불렀어? 결론 이렇게 불렀었지. 그랬는데 여기서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참이에요 라는 확정이 되는 순간 여기에 짝대기라는 기호를 하나 더 달아줍니다. 오케이? 다시 뭔가 지금 깜빡이지 않았니? 아까 이러다가 꺼졌는데 다시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짝대기를 하나 더 달아줘.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표현은 뭐야? 여기는 얘가 참이에요 라고 이렇게까지 말해주면은 얘랑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여기는 얘를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지금 이 단어들을 처음 들었을 땐 사실 되게 의아했거든.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얘가 참이라면 P와 Q의 진리집합을 포함한 게 이렇게 될 게 분명하거든. 그럼 얘가 얘 포함된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포함된다는 얘기. 그러면은 얘가 충분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얘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 그러니까, 얘가 모자란 애잖아. 여긴 얘가 좀 적잖아. 충분하다고 말하긴 너무 적잖아, 얘가. 여긴 얘가 오히려 충분해 보여. 왜 이 단어 선택을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었어, 공부할. 그래서 결론을 딱 도달했는데, 어떤 결론이었을까? 너무 적합한 단어 선정이었어. 결론부터 얘기해. 음, 어,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져. 봐봐. 우리는 지금 조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죠? 서영아, 너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서영이는 엄청난 기회가 있어. 근데 봐봐. 승훈아, 너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죠? 응?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통 처음에 하나의 조건이 달립니다.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웃이 되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네요. 이제부터 희박한 확률이 되고요. 착했으면 좋겠어? 거의 공집합에 가까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봐봐.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 그 집합은 작아져요. 그지?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조건이 많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이 작았던 거야.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다는 얘기거든. 그지? 여기 있는 얘는 조건이 널널했어.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해? 조건이 더 필요해.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 맞았던 거고 얘가 되려면 얘는 충분했던 거야. 내 조건으로 이거는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 이렇게 지금 있었어. 근데 첫 번째 하나의 조건을 썼더니 이만큼이 날라갔어. 또 이만큼이 날라갔어. 이만큼이 날라갔어. 이런 식으로 조건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까다로워질 때마다 어때? 그 집합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녀석이 맞았던 거고 여기는 얘는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녀석이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조건은 까다로울수록 집합은 작아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영이가 굉장히 현명한 거. 오케이? 인자면 돼요. 그런 건 아니지. 그렇지? 봅시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는 거랑 필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이름이 이렇게 붙었는지 알겠죠? 근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외워라 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외워요? 얘는 충분하니까 주는 거야. 뭐 화살표가 이쪽이니까 충분하니까 주는 거고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이렇게 외워라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화살표 이건 화살이야. 얘는 맞았어. 피나 그냥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외워라 라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근데 정확한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얘가 너무나 당연한 충분 조건이었던 거고 얘가 너무나 당연한 필요 조건이었던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주어져 이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다. 이렇게 정의했다는 소리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제 어떤 표현을 주게 되냐면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뭘 달아줘? 무슨 조건이에요. 땡땡 조건이에요. 라고 이렇게 달아줘. 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충분해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달아준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나한테 뭐를 전달해 주고 싶었을까만 생각하면 돼. 얘는 나한테 뭘 전달해 주고 싶었을까? 라는 그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여기는 이 문장은 그냥 그걸로 생각하고 끝이야. 뭘까? P라고 하는 게 충분 조건이구만. 그러니까 이게 참이겠군. 그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나한테 뭘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야? 이걸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얘는 나한테 뭘 전달해 주고 싶었어?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를 전달해 주고 싶었을 거고 얘가 참이에요라는 소리는 나한테 결론적으로 뭘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야? P와 Q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됩니다를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은 결국 P와 Q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혹은 이렇게 포함관계가 있었으면은 여기는 얘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던 거고 얘랑 얘가 다 똑같은 표현이었던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 그러면은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가치가 없어요. 그죠? 얘가 P가 주어가 누가 은는이가가 붙은 게 주어라고 하잖아. 그 녀석이 충분 조건이구만. 누가 되기 위한? Q가 되기 위한. 그죠? 그러니까 P랑 Q의 관계였는데 걔가 필요 조건이었으니까 충분 조건이었으니까 얘가 이쪽에 있어야 돼. 라는 이런 생각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임으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가 되니까 얘가 필요 조건, 얘가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양쪽으로 다 된다는 소리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집합 두 개 같다는 소리고 그렇게 됐을 때 뭐라는 소리야? 이렇게 되고 P랑 Q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읽기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런 상태에서 P랑 Q는 뭐라고 불러? 동치라고 불러. 동치. 오케이? 똑같은 조건이다라는 의미에서 동치라고 부르고 이 동치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동치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봐봐.
여기에 요런 조건이 있었어. 그다음에 요런 조건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얘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풀어야 돼. 라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이 표현을 내가 쓱 바꿔서 이런 표현으로 바꾸고 이 표현을 쓱 바꿔서 이런 표현을 바꾼 다음에 여기는 이 표현을 쓱 바꿔서 이런 표현을 바꿔봤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쓱 이어져 버려서 요렇 이 결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뭐야 개념을 가지고 나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게 돼라는 그런 흐름을 가질 때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랑 얘가 서로 같다. 완전히 같은 동치인 조건이야. 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게 무슨 말을 좀 하고 싶냐면, 봐봐. 간단한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수학화를 그래도 한 번은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루트 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었어. 여기는 이 녀석이랑 누구랑 같다라고 했냐면, x, 뭐라고 할까? 플러스 k랑 같대요. 이렇게 두 개 같대. 근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그때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봤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기는 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양변 제곱하지 뭐. 그러면 얘는 x-1이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2kx가 될 거고 k제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k에다 마이너스 1 x에다가 k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야.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은 갖게 된다고 했으니 여기 얘는 판별식이 양수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얘는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얘가 양수야. 없어지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k에다가 마이너스 3 한 개 양수야 해가지고 넘어가니까 k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작아요. 뭐보다? 4분의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반대가 됐나? 맞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더니 여기는 얘가 뭐래? 오답이래. 틀렸다. 세상에. 맞은 것 같아. 어디서 틀렸을까? 다시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된 거 1번, 여기 두 번째 2번, 여기 세 번째 3번, 여기 4번, 여기 5번. 다섯 개 있어. 난 얘에서 얘로 갔고, 얘에서 얘로 갔고, 얘에서 얘로 간 다음에 얘에서 얘로 갔다, 얘에서 얘로 갔어. 여기서 이 다섯 개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거든. 뭐가 틀렸을까? 1번이 틀렸어요. 왜? 좋아요. 이렇게 설명할게. 봐봐. A는 B다. 와, A제곱은 B제곱이다. 가 같을까? 이거는 성립하지. 근데 이건 안 되지. 왜?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되려면은 A는 마이너스 B다도 있어야 되지. 얘를 제곱해도 얘가 되죠. 얘를 제곱해도 얘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루트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얘를 플러스 플러스로 하고 싶으면 얘를 마이너스를 달아주거나 한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이 식이 되거든. 얘랑 얘가 동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에서 얘 되는 건 당연히 동치. 얘랑 얘 동치. 그지?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동치. 그다음에 얘가 얘 동치, 동치. 다 동치 관계인데 여기서 뭐가? 여기는 얘가 동치 관계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동치 관계인 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진리지파의 관계까지 이야기를 다 끝냈고요. 그죠? 이제 관련된 문제를 간단히 보자면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나한테 분명히 뭘 줄 거야? 이런 표현들을 줄 거야, 얘들아. 라고 한다면 이 표현을 보고서 난 뭘 찾아내면 되겠어? 진리지파의 포함 관계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not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not P이면 뭐가? R이 참이겠구만. 그러면 P의 여집합과 R의 포함 관계가 뭐가 되겠구만? 이렇게 되겠구만. 이라는 결과. 그지? 그 다음에 not Q라고 하는 건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R이면 뭐가 되겠어? not Q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는 뭐야? R과 Q의 여집합과의 포함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걸 가지고 이제 벤더그램 그려가든 뭐든 연산을 하든 해서 얘네들 중에 참인 거 골라주세요라는 문제였군요. 라고 생각하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는 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거 없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마찬가지야. 그냥 이렇게 딱 주어져 있을 때 결국 이 표현은 어디서 봤어? 아까 비슷한 문제 봤죠? 아까 어떻게 봤어? 뭐 예를 들어서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일 때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뭐 B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똑같죠, 지금 현재. 그지? 표현을 그냥 뭐라고 준 것뿐이야? 이렇게 준 것뿐이야. 이거랑 똑같은 표현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걸 토대로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 그냥 이름을 붙여준 것뿐이니까 그 이름대로 걔의 의미대로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는 끝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3단 논법 이건 따로 안 해도 되지. 다 알죠? 충분히. 기억나지? 좋아요. 넘어가고요. 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말장난이죠. 그렇지? 이런 것들이 말장난이 되는 건데 그래요. 모두 참이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그냥 진짜로 말장난하면서 다 참인 걸 가지고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노가다 해 가면서 다 참이 되게 하는 상황 자체를 골라 주세요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그냥 어디에 나올 법한 그냥 무슨 추리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그냥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수학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너희가 직접 해 보고 안 되면은 질문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지금 시간 33분입니다. 봅시다. 증명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원래 목표는 여기는 이 명제 파트를 선생님이 두 번에 끊어서 강의하려고 했었어. 사실 처음에 계획 자체는.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한 방에 끝내버리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연습할 시간들이 좀 늘어나게 될 테니까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수 파트는 좀 어떠니? 함수 좀 괜찮니? 괜찮고 안 괜찮고. 경우의 수는 어때? 안 괜찮고. 어? 세모? 그래요. 그러면은 적당히 시간을 잘 나눠 가지고 뒤쪽에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할게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증명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건데 증명은 얘들아 지금 이 클래스에서 증명을 너무 깊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증명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내신 대비할 때 좀 자세하게 다뤄줄 거야. 왜냐면 증명이라고 하는 파트는 그 증명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틀 자체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 틀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명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찬찬히 그냥 '아 이건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문제에서도 증명 문제가 나오면 그건 굳이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겠죠? 그냥 연습하고 싶은 사람 한번 연습해 보고 거기는 걔를 뭐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 당장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시험 기간에 그냥 하루를 잡고 그냥 그거 하루 특강으로 쫙 깔아서 그냥 그에 대한 연습은 주구장창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봅시다. 자, 자연수 A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입니다라는 여기는 얘가 참이다라는 사실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있대요. 지금 여기 싹 다 무시하고 선생님 그냥 새롭게 증명시켜 줄 거야. 일단 대우라고 하면 여기는 얘랑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하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요거 있지, 요거. 요거는 대전제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얘는 뒤집어 주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냥 단순히 전체 집합을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 집합은 n이야. 난 n에서만 자연수에서만 생각할 거야. 라고 정의를 한 거고 요거 두 개만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의 대우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얘는 자연수 뭐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뭐라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에요를 나는 현재 증명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나만 좀 언급하고 갈게요. 얘들아, 그 3의 배수, 4의 배수 이렇게 이제 배수 집합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일단은 우리는 뭘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분류라는 걸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분류라는 게 되게 어려워. 처음 보면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자연수나 정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자연수를 2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 놓은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홀수와 짝수라고 불러요. 근데 그 홀수랑 짝수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정의가 뭘까? 짝수의 정의가 뭘까? 짝수의 정의가 뭘까?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특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오케이? 다시 2로 분류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2로 나눈 나머지는 0 아니면 1이지. 그지?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를 짝수라고 부르고요. 2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를 홀수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으로 분류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도 있을 거고 2인 애들도 있을 거고 0인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3으로 분류하고 싶으면 항상 3개로 분류가 됩니다. 4로 분류하고 싶어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과 2인 애들과 3인 애들과 0인 애들. 오케이? 그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우리 그 지식을 좀 쌓고 가자면 자연수 혹은 정수의 분류를 하고 싶어요. 자연수의 분류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통 2로 분류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뭐라고 쓰냐면 n이라고 하는 수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얘는 2k의 마이너스 1 이거나 n은 2k의 플러스가 아니라 2k로 씁니다. 얘 또는 얘. 그리고 우리가 홀수를 세팅할 때 이렇게 세팅하는 거 많이 봤을 거고 짝수를 세팅할 때 이렇게 세팅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3으로 분류하고 싶으면 어떻게 세팅을 할까? n이라고 하는 걸 3k-2 n이라고 하는 건 3k-1과 n이라는 걸 3k로 분류하거든. 근데 이게 좀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있는 요 녀석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든.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예요.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야.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상식적으로 봤을 때 3k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고 3k 플러스 2라고 생각하고 3k라고 생각하는 게 3으로 나눴더니 몫이 되고 나머지가 되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지. 그지 않니? 3으로 나눈 나머지 몫이 되고 나머지가 2입니다.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예요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지.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3으로 나눈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0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직관적이란 말이야. 근데 표현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가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거보다는 이렇게 쓰는 걸 더 추천해요. 보통은.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K에다 1을 넣었을 때 결과, 2를 넣었을 때 결과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뭐야? 1이지, 2지, 3이지. 그지?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이제 4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야. 그 순서대로 따라락 딱 되는 느낌이거든. 근데 여기는 얘는 어때? 1을 집어넣으면 4, 5, 3이 되지. 그지? 여기서 내가 1과 1을 만들면서 0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지? 그 순서가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야. 여기는 얘랑.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를 쓸 때도 2k 플러스 1로 쓰는 게 아니라 2k 마이너스 1로 쓰잖아, 보통은. 그죠? 그렇게 쓰는 이유가 플러스 1로 쓰는 게 더 직관적이긴 하지만 플러스로 써버리면 내가 여기다 1 넣었을 때 3부터 시작하는 홀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을 봤을 때 거기다 뭘 더해버리면 3을 더해버리면 1이 되니까 여기는 나머지가 1인 거야. 여기다가 3을 더해버리면 2가 되니까 얘는 나머지가 2인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참 좋겠어. 알겠죠? 근데 이것도 자연 쓸 때 이런 상황이고 정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상 무방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4로 분류하고 싶어요. 그러면 n을 몇 개로 쪼개겠어? 4개로 쪼개겠지? 4k-3인 경우, 4k-2인 경우, 4k-1인 경우랑 4k인 경우로 쪼개겠지? 라고 해서 숫자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은 얘네들의 세트들은 전부 다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이야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분류한다는 건 어떤 의미야? 내가 이 전체를 한 방에 처리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이쪽 분류 아이들을 한 방에 처리할 거고 이쪽 분류 아이들을 한 방에 처리할 거고 이쪽 분류 아이들을 한 방에 처리해서 요렇게 전체를 다 처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할 거야가 분류하겠다는 뜻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봐봐. 왜 갑자기 이런 얘기들을 열심히 주구장창 꺼냈냐면 3의 배수가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그랬어. 3의 배수였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 n이라고 하는 건 3k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너무나 심플하거든. 그런데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i가 3k-2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n이라고 하는 게 3k-1일 수도 있어요. 근데 써줄 때는 항상 이 k는 내가 만든 변수니까 k는 뭐예요? 자연수예요 라는 이런 조건들은 꼭 필요합니다. k는 뭐예요? 자연수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관찰을 해볼 거야. 내가 얘는 이렇게 해놨고 얘는 이렇게 해놨잖아. 두 개만 분류하면 되죠. 왜? 3K인 경우는 3의 배수인 경우니까 3의 배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쓸모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걸 거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2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n제곱의 상태잖아. 그지? 그러면 n제곱을 해봐야지. n제곱은 뭐겠어? 3K-2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9K제곱의 마이너스 12K다 플러스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얘를 3으로 묶어서 3K 왜? 아니야? 그거 내가 좀 하다가 맨날 계산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쳐다보면은 아씨 또 실수했나? 이렇게 되긴 해요. 어쨌든 내가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해. 잘 봐봐. 하고 많은 식 중에 내가 이 식을 굳이 이렇게 표현했어. 이유는 뭘까? 나는 얘가 3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3으로 난 나머지가 0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굳이 여기 주어져 있는 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 이건 3의 배수인데 거기다 더하기 1을 한 거니까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야. 3으로 난 나머지가 1이네야. 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 두 번째 n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3k-1 전체 제곱이 될 테니 9k제곱에 마이너스 6k에다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여전히 얘는 3으로 묶어버리면 3k제곱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1이 되겠네요. 3으로 하는 나머지는 여전히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 3의 배수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n이 3의 배수 아니었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3의 배수가 n제곱 3의 배수가 안 됐으니 이 명제는 뭐가 됩니다? 참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게 증명이에요. 어렵진 않죠. 그죠? 근데 혼자 써봐라. 그렇게 다 지워놓고 혼자 써봐라. 그러면 어이씨, 뭐 어쩌라는 거야.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어. 이제 이게 익숙해지려면은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이제 굳이 내가 이걸 가지고 증명하지 않고, 제일 유명한 애 가지고 하나만 해줄게. 그렇죠? 얘를 가지고 증명하지 않고, 제일 유명한 애. 귀류법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애는 뭐냐면, 이거야. 루트 2는, 아까 했던 거니까,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를 증명하고 싶어. 오케이? 근데 그 얘기를 안 했구나. 다시. 그러니까 증명이라고 하는 건 방법이 왜 갑자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증명을 시작했죠, 내가? 다시.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증명하는 방법은 직접 증명이 있고 간접 증명이 있어요. 직접 증명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거고요. 간접 증명은 뭔가 좀 틀어서 증명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직접 증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대우를 생각한 다음에 그 대우 명제를 직접 증명한 거야.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 뭐야? 원래 명제를 증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걔를 대우 명제로 살짝 틀어서 증명한 거니까 걔를 간접 증명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직접 증명은 다 할 수 있을 거고 간접 증명 중에서 즉 간접 증명 중에서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간접 증명은 두 가지가 있어. 귀류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에서는 두 가지. 고등수학에서는 두 가지. 귀납법은 수학 1에서 수열적 파트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할 거고요. 귀류법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귀류법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대우를 이용한 지금 대우법이라는 게 들어있어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귀류법이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얘는 결론을 뭐해서 결론을 부정하여 원래의 명제가 다시 결론을 부정해서 원래의 다시 뭐야? 결론을 부정한 명제의 뭔 소리야? 다시 결론을 부정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에 모순이 생김을 보여서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다 쓰진 않을게. 시간이 별로 없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명제에는 몇 가지 종류의 명제가 있다고 얘들아? 총 세 가지 종류의 명제가 있다고. 생명제가 있고 모든 거 어떤을 포함한 명제가 있고 그다음에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명제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P라는 명제가 있었어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을 내가 뭐 해서 부정을 해요. 그러면 not P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 녀석이 만약에 뭐였다면 거짓이었다면 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겠어? 이 녀석이 참입니다를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의미야. 결론을 부정했어요. 그냥 이 자체를 그냥 뭐 했어? 부정하고 시작해. 오케이? 근데 그 부정된 결과가 모순이 생겼어. 뭐야? 틀렸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부정한 명제가 거짓입니다라는 걸 밝혀줌으로써 원래인 명제, 이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규류법이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명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명제도 있다고?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도 있다고.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 이런 명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얘가 뭐라고 했어? 가정. 여기가 뭐라고 했지? 결론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로 시작한다고?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에 모순이 생겼어. 가정이 틀렸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는? 대우라고 부르죠. 됐어? 다시 얘가 결론이 아니, 뭐야 가정 얘 결론이잖아.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이 틀렸어를 보여주는 거지. 여기 얘를 부정해서 여기는 얘를 부정해서 얘를 토대로 여기는 얘가 틀렸어를 보여주는 과정이거든. 그럼 결국 얘를 보여주겠다는 얘긴데, 그지? 그럼 얘가 참임을 보여주겠다는 소리잖아. 지금 들어보면. 얘가 참이라면 당연히 뭐 때문에? 여기는 얘가 참이었다면 얘가 참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당연히 참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말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명제를 기준으로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P면 Q이다꼴의 명제를 기준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류법 안에는 대우법이 포함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 대우 명제를 증명해서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과정을 아까 좀 전에 했었던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여기는 요 녀석 생명제죠, 생명제. 루트 3은 무리수예요 라고 하는 루트 3은 무리수예요 라고 하는 얘는 생명제잖아요. 그지? 저 생명제를 지금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어떻게 증명할 거야? 빡세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고? 간접 증명을 할 거라고. 일단 첫 번째 뭘로 시작할 거냐면 여기는 얘가 유리수라고 시작할 거야. 왜? 얘가 얘 부정을 시작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는 루트 3이 유리수라면으로 시작합니다. 유리수라면. 됐어? 근데 수학에서 유리수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 유리수라는 숫자는 있잖아. 뭐가 포함된 숫자지? 분수가 포함된 숫자지. 그러니까 원래 정수만 있었는데 그 정수의 수 하나 1이라는 수를 쪼개기 시작하면서 분수라는 게 태어났고 그 분수라고 하는 걸 포함한 식을 유리수라고 하고. 그지? 그러니까 유리수의 결론.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입니다. 그죠? 기하분수는 뭐지? 얘랑 얘랑 더 이상 안 나눠져. 얘랑 얘랑 더 이상 안 나눠지는 거를 뭐라고 정의해? 서로소라고 말하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수학에서 얘를 표현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A분의 B라고 표현하고요. A, B는 서로소 이런 식으로 유리수를 표현하기로 합니다. 이게 이제 증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 거야. 이거 외워줘야 돼. 나중에 외울 거야. 어쨌든 그러면 루트 3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A분의 B입니다. A와 B는 뭐라고? 서로소인 자연수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B는 뭐가 되냐면 A 루트 3이라고 생각한다면 양변을 제곱해서 어차피 다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3A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아, B 제곱은 뭐겠구만. 3의 배수겠구만.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증명했잖아.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B제곱이 3의 배수였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 B는 3의 배수겠구만.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B가 3의 배수라면 우리는 B를 뭐라고 놓을 수 있어? 3K라고 놓을 수 있어. K는 뭐겠어? 자연수일 겁니다. 이런 거 안 쓰면 다 강점이야. 오케이? 그럼 다시 B를 3K라고 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여기다 3K라고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러면은 9K제곱은 뭐가 되니까? 3A제곱이 되니까
여기서 약분 시켜주면 결론.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줄로 갈게. a제곱은 3의 배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어? a는 3의 배수라는 결론을 또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난 순간 우리가 처음에 세팅했던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모순이 발생해 버린 거잖아. 얘도 3의 배수, 얘도 3의 배수. 그러니까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뭐예요? 거짓입니다. 얘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릅니다? 귀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귀류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거예요? 증명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그 증명은 학기 중으로 넘겨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이 클래스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고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풀어보는 거 괜찮아. 근데 여기서는 과감하게 선생님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완전히 다 끝났고요. 다시 오늘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종합해 보세요. 선생님이 오늘 너희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핵심은 뭘까? 명제라고 하는 거랑 조건이라는 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명제라고 하는 거의 종류는 생명제와 모든 것들을 포함한 명제와 그 다음에 P명 Q이다꼴의 명제가 있다. 앞에 두 개는 부정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부정의 참거짓은 얘랑 반대다. 여기는 이 명제는 뭘 생각할 수 있고 역과 대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대우랑 여기는 얘의 참거짓은 일치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 녀석의 참거짓은 각각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정의가 돼 있다. 다시. 그리고 얘가 얘이면 얘이다가 참이라면 얘를 충분 조건,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흐름들과 증명까지 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쭉쭉쭉 한번 풀어보고요. 화요일, 수요일까지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문제도 많지 않으니 그죠? 한번 다 풀어보고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싹 다 질문하고 그리고 우리 명제 절대부등식 쪽으로 들어갈게요. 절대부등식은 좀 많이 재밌을 겁니다. 알겠죠? 오늘 고생했어요.